자, 오주항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했던 조정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주가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까지 외국인들, 개인 투자자들도 함께 투매에 동참을 하면서 지수가 또 종목들이 계속 흘러내리는 양상이었는데 자, 오늘 오전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오늘도 별로 좋지 않나 보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점점 시장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급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하면서 이렇게 올라올 때 좀 차익 실현해야겠다라는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이 현선물 매수하고 있고 기관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것일까요? 뭔가 이제는 다른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것처럼 나도 던져야 할지 아니면 오히려 이런 기회에 저가 매수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앵커 브리핑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환율이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1,480원대까지 어느새 급격하게 내려왔습니다. 나라 망한다 하던 분들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환율이 막 급격하게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에다가 외국인들이 현선물을 계속 좀 매수한다. 최근 들어서 야금야금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의 포지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유난히 JP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UBS 이런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갑자기 또 급격하게 이런 메모리 매수해야 된다. 한국 시장 코스피 여전히 문제없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을 오늘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JP모건입니다. JP모건이 우리 시장의 최근의 분위기를 반영을 하면서 어떤 시장의 상태인지를 진단하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전히 코스피는 유효하다. 아시아 시장에서 강한 최강의 시장이고 목표 지수 12,500포인트를 JP모건이 제시했었거든요. 근데 12개월 목표 코스피 지수 12,500 유지하겠다. 그리고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 의견도 역시나 유지하겠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최근에 많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다 떨어지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유난히 우리가 낙폭이 더 크기는 했습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시죠. 대만도 물론 조정을 받았지만 우리만큼의 조정은 아니었고요. 홍콩이나 아세안, 인도, 중국 대부분의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았는데 우리만 유난히 너무나 많이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빠졌는가에 대한 분석 JP모건이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근본적인 펀더멘털이 우리나라 시장에 변한 게 없다라는 것이 JP모건 체이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최근에 어쨌든 우리도 알고 있는 이 레버리지 ETF나 아니면 헤지 펀드의 강제 청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지수의 변동성이 매우 심해졌고 그러면서 지수가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게 JP모건 체이스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었던 이 레버리지 ETF, 현재 레버리지 ETF의 청산은 한 대략 75%가량 진행됐다. 많이 청산이 됐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레버리지 ETF가 시장의 변동성을 급격하게 올라가게 하는 걸 이제 좀 잦아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헤지펀드들의 디레버리징 역시도 한 절반 이상은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팔 사람들은 다 팔았고 털릴 사람들은 다 털렸다라는 수준으로 지금 시장은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한국 시장이 우리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시장이다. 목표 주가 여전히 12,500포인트를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JP모건 체이스는 이제 코스피 조정 거의 다 왔다. 거의 마지막까지 왔다라는 식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자, 일단은 세 가지 중요한 변수들, 숫자의 변화들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레버리지 ETF의 총 자산 규모가 6월 말에,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고 한 달 정도가 됐을 때 이 총 자산이 5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미국의 4배 수준의 정도인 겁니다. 엄청난 자금이 레버리지 ETF에 쏠리는 바람에 주가가 너무나 변동성이 심해졌죠. 그런데 지금 한 달 정도가 조금 지난 한 달 정도가 되는 현재의 자산 규모는 260억 달러로 축소됐다라고 JP모건 체이스는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 한 240억 달러를 팔 사람은 팔고 청산은 청산당할 사람은 청산당했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레버리지 ETF에 대한 이런 변동성들이 잦아들 것이다. 이런 청산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정리가 되고 있다. 그런 과정이다라고 JP모건 체이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레버리지 ETF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했는데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라고 시행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JP모건 체이스에서도 우리는 뭐 이 레버리지 ETF 지난주에 나왔던 대책이 시원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JP모건 체이스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과열됐던 그런 상품들이 청산되는 과정과 유사하게 지금 한국의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들이 청산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개인 신용융자, 우리가 또 빚내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 신용융자 잔고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불나방처럼 달려들던 투자자들도 이제는 약간 주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신용융자 잔고가 250억 달러였는데 현재는 210억 달러 정도로 수준이 줄었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0.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미국의 1.9%, 중국의 A주가 2.8%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 그렇게 시장의 위험을 가져올 초래할 그런 요인은 아니다라고 역시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럼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자,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이 1,100억 달러를 우리 시장에서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JP모건 체이스의 해석은 그 1,100억 달러의 매도 중에 90%, 거의 1,000억 달러 정도가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았다라는 거죠. 삼전 닉스를 계속 팔았던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헤지펀드들이나 외국계 기관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자신들의 포트에서 비중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매도도 많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도 했고 최근에 또 주가가 공교롭게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MSCI 이머징 마켓 내에서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인들도 팔았고 주가도 내려갔으니까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의 6월 말 대비해서 현재는 비중이 7.5%대로 내려왔고 SK하이닉스도 8%대까지 급격하게 올라갔었는데 역시 5.7%대로 낮아졌다. 그러면 이제 외국계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더 팔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 오지 않았을까? 매도 압력이 완화됐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강제 청산, 매도 압력 이런 것들이 거의 끝물이다. 코스피는 이제 조정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것이다라는 해석을 JP모건 체이스는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계속 전에도 제가 앵커 브리핑 말씀드리면서 미운 털이 바뀌었던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는 또 왜 이러는 건지 오늘은 또 갑자기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제는 태도가 돌변하면서 메모리 관련된 주식들의 가격이 이제는 매력적인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해석을 하면서 오늘은 또 입장을 선회했거든요. 불과 1, 2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메모리 가격, 반도체 가격 피크이기 때문에 빅테크, M7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이제는 매도세가 조금 진정되면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모건 스탠리가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메모리는 PC, 스마트폰, 서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요가 정해졌는데 지금은 데이터 센터가 압도적인 상황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 수요는 훨씬 더 크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최근에 이 모건 스탠리가 데이터 센터의 구매 담당자들과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좀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공급 부족 아직도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다. 이러면서 3분기 가격이 2분기 대비해서도 메모리가 또 25% 상향될 것이다라는 해석들을 내놨다고 하죠.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가 입장을 약간 선회하면서 내후년 2028년까지도 메모리 부족이 계속 심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물론 모건 스탠리의 최선호주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브로드컴도 좋고 이런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물론 최선호주인데 이런 메모리 관련된 이런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가격이 매력적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가격이 싸졌다라고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걸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자, 외국인 매수세가 그럼 이제 들어와줘야 됩니다. 일단 어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하는데 자, VWY, 우리나라 사우스코리아 ETF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ETF에 지난주에 역대급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반도체, AI, 밸류업, 우리나라 시장 변한 건 없다. 외국인 수급의 전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아이쉐어 MSCI 사우스코리아 ETF 역대급 28억 달러 이상의 순매수가 지난주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외국인들이 이제는 입장을 바꾸면서 코스피의 방향을 바꾸게 될지 잘 이번 주에 지켜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